동창회 초대 문자를 받았을 때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서울 동성여고 3학년 2반 40주년 동창회. 서울 한강 센트럴 호텔 3층 연회장. 호텔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 호텔은 제가 12년 전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제 이름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집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수학여행도 못 갔습니다. 체육복도 물려 입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시골 냄새 난다고 놀렸습니다. 특히 김미경은 늘 중심이었습니다. 야, 너네 집은 화장실 안에 있어? 그 말에 교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사진 한 장 없이 학교를 나왔습니다. 결혼은 빨리 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처음엔 잘 됐습니다. 그러다 IMF를 맞았습니다. 거래처가 줄줄이 부도났습니다. 보증을 섰던 남편은 빚을 떠안았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벌어야 한다. 저는 낮에는 식당, 밤에는 경매학원에 다녔습니다. 처음엔 사기꾼 소리도 들었습니다. 아줌마가 뭘 안다고 경매를 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3년 만에 첫 소형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2천만 원 차익이 났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부동산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라는 것을. 12년 전이었습니다. 한 중소형 호텔이 세금 체납으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입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안 됐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망한 건물은 이유가 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토지 가치, 리모델링 비용, 예상 수익률. 위험했지만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저는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낙찰받았습니다. 호텔 3층 연회장. 저는 일부러 늦게 들어갔습니다. 명품 가방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정한 정장이었습니다. 김미경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너도 왔네? 요즘 뭐해?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작은 부동산 좀 합니다.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도 월세 받으면서 사나 보네. 테이블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직원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잠시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김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표?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직원은 일부러 대표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 호텔은 제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실제 명의는 제가 8년 전 투자했던 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 최대 주주는 김미경의 남편 회사였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자금을 넣은 개인 투자자가 바로 저라는 걸. 그리고 그날 저는 그 법인의 지분 51%를 확보했습니다. 동창회가 열리는 그 순간 저는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연회장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동창회 장소를 제공해 주신 분이 인사하신답니다. 다들 박수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호텔은 오늘부로 제 책임 경영이 시작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미경이 속삭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8년 전 파산 직전이던 이 호텔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창회가 끝날 무렵 김미경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때 학교 때 미안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일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그녀 남편 회사는 호텔 운영권을 유지하려면 새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월 임대료 인상, 운영 구조 개편, 사업은 감정이 아닙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었습니다. 김미경은 예전처럼 테이블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 손목에는 금팔찌가 번쩍였습니다. 요즘 애들 다 서울 아파트 살잖아. 우린 강남이야. 그녀가 일부러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 갔습니다. 손을 씻고 나오려는데 문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쟤 아직도 촌티야. 부동산 한다더니 공인중개사 보조 아니야? 저런 애가 무슨 호텔이래. 김미경 목소리였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40년이 지나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날 밤 실행할 결정을 더 확실히 했습니다. 2차가 시작됐습니다. 술이 돌자 말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김미경이 일부러 제 옆자리를 비워두더니 말했습니다. 야, 여기 앉아. 제가 앉으려는 순간 의자가 뒤로 빠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와인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순간 정적, 그리고 웃음. 그 웃음소리는 고등학교 교실에서 듣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때 호텔 총지배인이 뛰어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연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김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 호텔을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다. 8년 전 부실 채권으로 나온 호텔을 분석했습니다. 토지 감정가 68억, 낙찰가 41억, 리모델링 12억, 총 투자 53억.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모 형태의 투자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초기 자금 20억은 제가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지인과 법인을 통해 조달했습니다. 그 법인 중 하나가 김미경 남편 회사였습니다. 그들은 단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추가 지분 매입 우선권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이 오늘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김미경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술기운이 가신 얼굴이었습니다. 집은 언제 확보하셨습니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난달입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우린 몰랐습니다. 공시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호텔 운영권이 회사 전체 매출의 40%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호텔 지하 1층에는 미등기 별도 공간이 있습니다. 예전 유흥업소가 불법 증축한 공간이었습니다.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공간. 저는 그 공간을 공식 편입시키는 작업을 3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용도 변경 승인, 건축물 대장 정리, 소방법 보완. 그게 완료되면 자산 가치는 최소 30억 이상 상승합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왜 8년을 기다렸는지. 사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김미경 아버지 회사에 취직했었습니다. 그 회사는 작은 건설사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배웠습니다. 땅을 보는 법, 허가를 읽는 법, 등기부를 해석하는 법. 그 회사는 부도가 났고 저는 해고됐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땅으로 다시 일어나겠다. 동창회가 끝나고 주차장에서 김미경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저는 차문을 열다 말고 돌아봤습니다. 그렇게까지라니요? 운영권 재계약 임대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업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학교 때도 감정으로 하셨잖아요.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등기소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호텔 부지 일부에 대해 가압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인 이름은 김미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저를 흔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릅니다. 그 부지의 실소유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그 호텔 부지 아래에 도시계획 변경안이 이미 통과됐다는 것을. 등기소에서 받은 등기사항 전 부증명서를 펼쳤습니다. 채권자 김미경. 그녀가 제 호텔 부지 일부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사유는 투자계약상 권리 침해. 저는 웃었습니다. 그녀는 계약서를 읽지 않았습니다. 읽었더라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8년 전 투자 당시 그녀 남편 회사는 단순 출자자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이미 두 가지를 설계해 두었습니다. 경영권 방어 조항, 추가 자본 확충 시 우선 매수권. 그들은 운영만 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출구 전략까지 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서울 동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3반. 그날 김미경은 제 도시락을 열어봤습니다. 와, 김치에 멸치볶음이 끝이야?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다시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 감정이 제 인생의 연료가 됐습니다. 한강 센트럴 호텔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4성급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객실 112실, 지하 2층, 지상 12층. 하지만 진짜 가치는 입지와 용도 지역 변경 가능성이었습니다. 3년 전 해당 지역이 준주거에서 일반 상업지역 변경 검토 구역에 포함됐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용적률이 600%까지 올라갑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면 가치가 최소 3배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정보를 저는 2년 전에 확보했습니다. 김미경은 모릅니다. 그녀는 단지 호텔 매출만 보고 있었습니다. 가압류 이의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를 다시 봤습니다.
40년 전 교실에서 웃던 얼굴과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는 투자 당시 지분 확대 계획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해 두었습니다. 계약서 14조 사망, 추가 자본 확충 시 기존 출자자는 지분 희석을 감수한다.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미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그 조항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읽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호텔 직원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미경 남편 회사가 최근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고, 그리고 호텔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시도했다는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은행이 저와 오랜 거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제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대표님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며칠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변경 확정. 그 순간 호텔 부지 감정가가 다시 산정됐습니다. 기존 210억에서 360억. 김미경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왜 8년을 기다렸는지. 동창의 단톡방이 조용하던 어느 날, 한 장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한강 센트럴 호텔, 재건축 추진 최대 주주 개인 투자자. 기사에는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채팅방이 폭발했습니다. 야, 진짜야? 너 호텔 주인이었어? 미경이 남편 회사 어쩌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읽기만 했습니다. 40년 전 웃음소리가 이제는 속삭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협의 좀 하자. 저는 차를 내렸습니다. 무슨 협의요? 재건축 공동 추진.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분 30% 매각 조건이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너무. 저는 단호했습니다. 사업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 말을 기억할 겁니다. 재건축 설명의 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호텔은 철거됩니다. 청중석에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동창회는 어디서 합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새 건물 완공 후 다시 초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때는 의자 단단히 고정해 두겠습니다. 연회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김미경 남편 회사는 결국 유동성 위기에 들어갔습니다. 호텔 운영권이 흔들리자 주거래 은행이 신용 등급을 하향했습니다. 그 회사 매출의 40%가 한강 센트럴 호텔이었습니다. 재건축이 확정되면서 호텔 영업은 중단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지분을 일부 넘기고 자금을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버티다 무너질 것인가. 저는 기다렸습니다. 40년을 참은 사람은 몇 달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창의 단톡방이 다시 울렸습니다. 혹시 호텔 투자 기회 있으면 알려줘. 지금 들어가도 되나? 그 말들이 올라왔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놀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회를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줄만 남겼습니다. 공식 공고로 진행합니다. 사적인 기회는 없습니다. 교실에서 사적인 감정으로 웃던 사람들에게
저는 원칙으로 대응했습니다. 김미경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를 대동했습니다. 재건축 공동 시행으로 가면 우리가 시공사 연결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밀어냈습니다. 새 감정평가서, 사업수지 분석표, PF 예상 구조, 이미 시공사 MOU 체결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시공사는 그녀 남편 회사가 몇 번이나 접근했다가 거절당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교 때 일 아직도 그것 때문이야? 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학교 때 일은 연료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업입니다. 당신은 계약서를 안 읽었고 나는 읽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저는 지분 51%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 남편 회사가 급하게 사채성 브릿지 자금을 쓰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 채권을 제가 매입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만기일. 저는 연장 거절을 통보했습니다. 그 회사는 결국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명의 날, 언론도 왔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개인 투자자, 한강 센트럴 호텔 재건축 단독 추진. 김미경 남편 회사는 운영권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동창의 친구 몇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좀 심했지. 저는 웃었습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복수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건축 설계안이 공개되던 날, 저는 부지 경계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호텔 뒤편 120평. 그 땅은 예전 김미경 아버지 회사가 부도 직전 헐값에 매각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때 그 땅을 산 사람이 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즉, 이 사업의 핵심 출입구 부지는 애초부터 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8년 동안 제 땅을 지나 영업해 왔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재건축 시행은 단독 시행으로 전환합니다. 김미경 남편 회사는 지분을 정리하고 퇴장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의자를 빼던 그날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강 센트럴 호텔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한강 센트럴 더 스퀘어가 들어섰습니다. 지상 28층 주상복합. 저는 최상층 펜트하우스 소유자입니다. 개관식 날 서울 동성여자고등학교 동창회 초청장이 다시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제 이름이 후원사 대표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잊지 않을 뿐입니다. 교실에서 웃음은 가볍게 던졌겠지만 누군가에겐 평생의 결심이 됩니다. 저는 그 결심으로 땅을 샀고 기회를 읽었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제 인생이 혼자 만든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제 아들은 제가 가장 무시했던 존재였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까지 해?
그 아이는 늘 물었습니다. 저는 늘 대답했습니다.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그 아이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또 하나의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제 아들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명의만이 아닙니다. 지분 구조, 의결권, 상속 설계, 신탁 구조까지 완성했습니다. 저는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습니다. 재건축 성공 이후 동창의 친구들이 개별적으로 연락해 왔습니다. 투자 좀 도와줘. 우리 애도 취직 좀. 저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기회는 공개적으로만 제공합니다.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웃었듯이 사업도 공개적으로 합니다. 김미경 남편 회사는 결국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집을 줄여 이사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쳤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잘 지냅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넌 결국 이겼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긴 게 아닙니다. 그저 준비했을 뿐입니다. 개관 1주년 기념 행사 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부로 한강 센트럴 더 스퀘어 지분 30%를 장학재단에 출연합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그 재단 이름은 동성장학회였습니다. 서울 동성여자고등학교 후배들을 위한 재단입니다. 40년 전 도시락을 놀림받던 그 교실을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동창회 41주년 모임. 이번 장소는 제 건물 내 연회장이었습니다. 모두 조용했습니다. 김미경도 왔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후배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맡아라.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직 부족해.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둔 거다. 신탁계약서, 지분 이전 계획서, 의결권 위임 구조. 이번에는 완벽합니다. 밤에 혼자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40년 전 교실에서 웃음소리가 울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를 눌러야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제자리에 선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김미경을 완전히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저는 경매를 배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계약서를 끝까지 읽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결국 제 인생의 가장 큰 투자 수익률은 호텔이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